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요. 양측이 서로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 공무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시민 24명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만 면죄부를 받았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침에 맞서 극장을 지키는 과정에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당한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영화계 인사 등 2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와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업무 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반면 극장 철거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다치게 한 공무원과 댓글 여론 조작을 주도한 시장 최측근 정무비서관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지만 정당방위고 여론 조작도 사실이지만 원주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부당한 극장 철거 결정에 맞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극장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은 재판에까지 넘겨지고 위법 행정과 공권력의 폭력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법정에 섰습니다. 불투명한 절차로 시민들의 공유 자산을 철거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행정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은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헌신과 진정성을 헤아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전국에서 1,804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과 수사를 통해 공정한 법의 정의를 보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민을 범죄자로 몰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의 붕괴입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경찰과 법원은 공정한 수사와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경찰은 강제 철거를 최종 결정하고 지시한 원강수 원주시장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낸 공무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아직 검토 중이어서 재수사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100년 전 일제가 측정한 토지 경계를 GPS를 통해 정밀하게 다시 측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계 재측량으로 토지 면적이 바뀌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련 분쟁도 잇따라 시, 군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적 재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고 땅 주인과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주민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지적 재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 넘게 진행돼 왔지만 주민들에게는 낯설기만 한데 토지 경계를 다시 측량해 달라진 면적만큼 소유권에 영향을 주게 되니 예민한 문제입니다. 경계가 달라지면 건물은 어떻게 되는지, 땅이 넓어지면 늘어난 만큼 매입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횡성에서만 이곳 우항 2지구를 중심으로 올해 1,800필지, 186만 제곱미터에 대한 지적 재조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강원 전반으론 18,000필지에 측량비 등 국비 39억 원이 투입되는데 순항한다면 전체 대상 72만 9천 필지의 28%를 달성하게 됩니다. 100년 전 일제가 수탈을 위해 대나무자로 대략 측정했고 그 기록마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면서 정부 등록과 실제 모양 등이 다른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지적 재조사는 2030년까지가 기한입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도 제때 못 받고 각종 분쟁도 잇따르면서 기한을 채우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월이 흘러 땅값이 오른 상황에서 지적 재조사로 늘어난 토지값을 낼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은데 원주에선 과거 시세보다 7배의 땅값을 물게 되자 토지주가 납부를 거부해 토지가 가압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적 재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최근 5년간 강원도에 집계된 행정심판은 17건, 각 시군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까지 더하면 분쟁은 더 많습니다.
현실 경기 위주로 경기를 설정해서 면적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적 재조사를 맡은 일선 C군에선 땅 주인의 감정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받아 미납금만큼 임대업을 하거나 협의를 통해 감정가보다 저렴한 공시지가로 납부하는 방안을 알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가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투표 찬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군수가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 투표가 가혹하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김진하 군수가 주민 소환 투표 절차에 따라 지난달 말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김 군수의 사실상 첫 번째 공식 입장입니다. 김 군수는 먼저 양양 군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 소환제는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투표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선관위에 의사를 전했습니다. 양양군수 퇴진에 찬성하는 측은 활발한 투표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투표 운동 일주일이 지나면서 거리 방송 차량을 동원해 양양 지역 곳곳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군수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주권자인 군민 각자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SNS를 활용한 투표 운동에서는 21일과 22일에 실시되는 사전 투표를 알리고 26일 본 투표 시간도 오후 8시까지 확대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표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김 군수의 뜻과는 달리 주민 소환 투표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이번 주민 투표가 정파적 이익과 사익으로 사전 모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민 소환 투표를 부결시켜 양양 군수가 누명을 벗고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투표 불참을 홍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양양 군수 주민투표 임명부가 확정되는데 이후 유권자에게 투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2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이 내일 공식 개막하는 가운데 일부 종목은 먼저 시작됐습니다. 비장애인 경기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장애인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오늘 14일까지 이어집니다. 김인성 기자가 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딜리버리 스틱을 쓰고 IPA라 불리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투구하는 선수들. 비장애인 컬링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스위핑은 없지만 대신 매우 정교한 투구로 원하는 곳에 스톤을 보냅니다. 2026 밀라노 동계 패럴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한 남녀 혼성의 휠체어 믹스더블 컬링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랭킹 1위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내일까지 휠체어 믹스더블 컬링이 열리고 12일부터는 휠체어 컬링 종목이 열립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제22회 전국 동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밀라노에 나갈 선수단들이 겨루고 있는 슬레지에 앉은 선수들이 쉴 새 없이 퍽을 날립니다. 서지 않고 앉아서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박진감만큼은 아이스하키와 다를 게 없습니다. 클럽 대회하고 뭐 그런 것보다 전국체전이 전국대회에서는 제일 큰 대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초점을 두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즐기다 가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 7종목이 열리는데 강릉에선 컬링과 아이스하키 종목이 펼쳐지고 평창에서 스키 종목이 열립니다. 전국체전은 동하계 대회 모두 장애인 경기가 먼저 열리고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이번 대회를 마친 뒤 18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동계체전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은 강원도에서 치러집니다. 5년간 강원 유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게 된 이유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면서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고 대회 공식 개막식은 내일 오후 4시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진행되며 대회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강추위가 내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5도에서 6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흐려지겠고 모레 새벽부터는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나 5에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19개 지점에 생활권 녹지를 늘리기 위한 도시 숲을 조성합니다. 모두 126억 원을 들여 조성될 예정으로 원주 반곡역 철도 부지 등 2곳에 기후대응 도시숲, 횡성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자녀안심 그린숲, 춘천 후평산업단지 일원 등 7곳에 도시 바람길 숲이 조성됩니다. 이 밖에도 생활권 인접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환경숲, 방치된 유휴지와 도심의 산림을 활용한 산림공원 등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녹지가 추가됩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면서 올해 강원 지역 의과대학의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지난 1994년 의대 설립 인가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과 의과전문대학원 학위 수여식을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가톨릭 관동대도 의대 졸업생 수가 적어 올해 졸업식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주 지역 4개 대학을 오고 가는 시내버스가 오늘부터 심야 노선을 운행합니다. 원주시는 장양리 차고지를 출발해 상지대와 한라대, 강릉 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오가는 30번 노선에 버스를 2대 증차하고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상지대, 한라대, 강릉 원주대를 지나는 90번 노선도 함께 밤 11시까지 연장됩니다. 그간 원주 지역 대학생들은 밤 9시면 버스가 끊겨 도심 상권으로 진입하는 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횡성읍과 우천면 등 횡성 서부권 지역 재생을 위해서 횡성군과 농어촌 공사가 협력합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2029년까지 442억 원을 투입해 횡성읍과 우천면, 갑천면, 공근면, 서원면 등 서부권 5개 읍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체육센터 등 생활 거점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약을 맺고 균형 발전을 위한 동북권 농촌 재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의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공모에 도전합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회사법인 흥, 서울대 등은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을 활용해 고추냉이, 병풀 등의 특용작물 재배에 성공해 평창만의 수직농장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유휴 농업시설을 활용해 수직농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직농장은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영양분만 사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농장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해빙기를 맞아 지반이 내려앉거나 구조물 붕괴가 우려되는 건설 현장을 점검합니다. 다음 달까지 강원권 건설 현장 80곳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대비 상태나 규격에 맞는 자재로 시공했는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심층 점검에 나섭니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응급복구 명령을 내리고 벌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